대통령의 1주년 연설은 4가지 테마로 분명하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초격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 즉, 우리가 요즘 잘 나가는 게 사실 이제 AI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피지컬 AI까지 합쳐지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결국은 그 수요와, 관련 업종에서의 엄청난 수출과 실적이 이 정부의 성공과 주가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 7천 시대지만 또 붕괴됐다고 지랄하겠죠. 자, 아무튼 이 첨단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건데 초격차 산업과 첨단 기술을 키우는 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국민들 모두에게 배분되게끔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지금 1차 됐고 2차 준비 중이죠. 그다음에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방안들 이걸 통한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을 포함한 모두의 성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입니다. 중요한 건 외교와 안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는 외교가 아닌 주변국들하고의 촘촘한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안보, 자주적으로 우리를 자주국방할 수 있는 전자권을 비롯한 모든 안보 사안들을 대한민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강국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 왜냐면 지금까지 원자력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 전자권 회복 추진을 이번 연도, 그러니까 2년 차의 과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미동맹은 강화해 나가면서 자주국방과 핵잠수함 도입, 전자권 회복, 실용외교, 글로벌 책임 강국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나토에서 들어오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유럽 G7 참석을 위해서 가셨거든요. G7 안에서도 위상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유럽연맹이 한국을 나토에 편입시켜가지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안보 계획을 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순방에서 거기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얻어오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순방 전문 방송인 송작가 TV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초격차 기술을 통한 지금 AI 산업의 본격적인 추가 성장 그리고 안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얘기하셨어요. 법과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도 법률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규칙을 어기고도 이익을 보는 사회에서는 혁신과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법을 안 지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주가 조작, 부동산, 민생범죄에 그리고 특권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또는 대한민국의 치안과 행정이 개판이었다는 얘기예요. 뭐 주가 조작을 한번 폐가망신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부동산 관련 해갖고는 우리 보유세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조선일보가 울고불고 난리예요. 드디어 이 보유세에 대한 거 손대게 된다. 그게 뭐 2%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권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거. 이번 선관위부터 시작해갖고 뭐 법원, 사법부, 검찰 이런 쪽에 있는 특권들을 바로잡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생명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앞으로 더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 복지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산재라든지 아직도 막 일어나고 있는 근로복지나 또는 안전일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쟁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즉 돈이 없어서 또는 빚에 쪼들려 갖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없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과 생명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요 핵심 4대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거고요. 그리고 전자권 회복을 비롯한 안보 강화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외교적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거고 그런 와중에 내부적으로 법안 지키는 놈들, 지금까지 특권 의식에 쩔어있던 놈들 전부 다 싹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일터 그리고 정말 그 사채에 가까운 파괴적인 금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한 두어갖고,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라는 4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정리가 나와 있는 언론을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게 지금 김민석 총리 퇴임에 총리 그동안 일 잘해줬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것만 딱 잘라갖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한성숙 총리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석수 장관이 총리로는 적격이다. 훌륭한 총리를 뽑았다. 왜? 일만 할 사람이니까. 이건 뭔 뜻이겠어요? 지금 총리는 뭐지? 일만 한 건 아니라는 거. 일을 하는 건 아니었고, 일 말고 딴 걸 했다는 소리잖아. 총리가 정치질을 했다고. 난 이건 대놓고 매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자,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자, 사람으로. 들어봅시다. 그냥 들어봅시다. 네. 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지원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딱 넣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수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일을 잘할 사람이 아니야.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자, 일만 할 사람으로 총리를 뽑았다. 그전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나. 대통령 일하러 다닐 때 저는 전당대회 하러 다녔어요. G20 지원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민주당 당원들 모아놓고 거기서 김민석 전당대회를 하고 다녔다고. 이게 총리가 할 일입니까? 문자나 하면서 타격 소재라 그러고 있고 그 정치질 하고 있고 자기 유호남 이러면서 가가지고 마라톤 하고 있고 5천 넘었는데 그거 모르고 4,800 이지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 대목 한번 드라이하게 읽어주세요. 한 장관이 어떻게 할 사람인지. 네.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전력 질주! 지금까지는 아니었단 거지, 내각이.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한 장관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네. 야,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고 먹고 있었던 놈들도 있었다는 거지. 다른 공무원들한테 괴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대요. 야, 진짜 이런 보스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경영사정 같지 않아요? 직원들을 더 독려를 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야, 더 열심히 일해. 왜 니들은 일 안 하고 정말 다 끌고 전력 질주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임기 5년이라는 마라톤 중에 1년 만에 지금 거의 42km 중에 40km를 다 달려온 것 같은데 더 전력 질주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은 전력 질주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딴지를 막 걸고 발목 빨리 부리다가. 가자는데 운동화 끈물고 있고 이런 놈들이 태반이었잖아.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이러고 그 대통령 소리 안 들려 이러고 있었잖아. 자, 여기에 또 특수본보다는 특검이 중립적이고, 왜냐면 이제 요거 그 조작 기소 관련한 내용들이라든지 보안 수사권 관련된 결론은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분명히 국회에서 보안 수사권 자체를 없애라. 원래 내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나 일거에 그런 고민도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다면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낫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들어볼게요. 치매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그렇지.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즉 총리실 산하에 있었던 TF를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했던 거를 안 하고 국회로 넘긴다. 이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이게 사실 확인만이라도 하는 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국회의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정부안이라고 해갖고 총리가 정부나 그러니까 국회나 어떤 국민들의 의견에 반한 걸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국회 한 대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법사위 김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 박탈에 관한 부분을 사실상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회를 통해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살리라는 의미로 말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살리래.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일부 영입 인사들이나 품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그런 사람들한테 민주당 왔는데 우리한테 색깔을 맞춰야지. 너 언제든지 너 배신하고 나갈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되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제일 심하게 얘기하는 쪽이니까. 제가 반성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욕설을 해가지고요. 이제 욕 안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주고 이제 온 사람한테 너 배신할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보지 말자라고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해서 여지를 준 거지. 어차피 대통령 계속 확장해야 되는 거고 다른 당하고의 통합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진보 세력들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를 작심하고 비판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한겨레도 그렇고 여기 주간 경향도 아예 대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주어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돼야 된다는 말은 저는 두 가지 다 맞다는 말인데 생각인데 저쪽에서 볼 때는 그봐 김용남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현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래 조국 장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 안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내부적인 통합을 위해서 서로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야. 똑같은 이유로 뭐 방송 진행자가 유시민 작가한테 18 썼다고 해갖고 지금 또 한참 오전 중에 시끄럽기도 합디다만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영입 인사들 중에 민주당에 해되는 짓거리들을 꾸미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주장하는 이현주나 김용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 거잖아요. 그럼 그 지점을 지적한다고 해갖고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타파하거나 그 사람을 쫓아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일을 잘하고 진짜 저쪽에서 왔지만 더 민주적으로 또는 보수 통합을 위해 갖고 우리가 못한 부분을 만져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욕을 왜 해요? 하지만 온 의도부터 시작하고 하는 짓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너무 심한 갈등 고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 외부에서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거기에 어디 김어준과 유시민과 뭐가 있었냐고. 없었지. 정청래가 어디 있었냐고. 근데 대놓고 실명을 까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자기네들이 쓱 가져다가 대통령 뜻이 이거였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경우도 워낙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 상황에서 바라보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말과 행동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든 행동을 대통령처럼 하는 건 그럼. 웃기잖아요. 네가 뭔데 네 대통령이 아니야. 니는. 윤석열처럼 야당이라고 그러면 아예 만나보지도 않고 올라오는 법안마다 다 거부권 쓰는 놈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일 때 너무 극우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저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총리 자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실 걸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내가 설사 의원일 때 또는 당대표일 때 또는 그냥 일반인일 때 그런 일들을 했었더라도 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오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자리에서 봤을 땐 저런 얘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는 5천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좌파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카카. 이런 윤석열이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 대구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인 거고 경남 경북 사람도 시민 중에 하나인 거고 이현주 김영남도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걸 보듬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한준호, 이현주, 그다음에 강득구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황희정승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네 말도 옳다 이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싫어요. 싫은 색깔은 싫고요. 이현주는 저거 무조건 쳐야 되고요. 김영남은 잘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민주당의 그릇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과정 중에 치열한 수기가 일어나고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표로서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결국 쟤네들 주장하고 우리 주장이 부딪혀서 이번 선거에 그닥 흡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지만 나는 오히려 핀포인트로 잘 뽑았다고 생각해. 딱 좋아요. 12개 12대사가 딱 좋은 구도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조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못 이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 자체도 현상이고 상황으로도 받아들여야지. 지금 와가지고 마침 선거를 불복해야 되고 무슨 대구는 예산 다 끊어버리고 호남에 몰아주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 거잖아. 그쵸. 정치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평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이 그동안 홀대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호남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호남을 발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표를 준 유권자들한테 효용감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론들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쪽의 여론이 더 높다.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은 그쪽으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도 그전에는 뭔가 이제 보안 수사권을 줄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옳다. 다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그렇죠. 바꿀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국민들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 얘기를 듣겠다? 그래.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진짜 솔직하고 정확한 여론은 이겁니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여론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그 평론가들이 저희가 생각해봤을 땐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시고. 발전을 해주면 물론 우리 의견을 청취할 거고 도대체 이게 몇 프로가 이런 의견인 건지 확인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쪽으로 정책이 가는 게 맞구나 하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부터 당대표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개기고 막 서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성과를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진짜 대통령 더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고 계신 저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덜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 뽑아서 우리가 그치. 등용시키고 그렇죠. 일만 할 사람으로. 일만 할 열심히 사람으로. 일만 할 사람들로 주변을 채울 수 있게끔 맞아요. 믿어주고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있는 중요해요. 상태 내가 이번에서 지선에서 끝났으니까 이 공치모 새끼들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내가 만일에 혹시라도 윤석열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선거 져갖고 쫄아갖고 있는데 공치모 애들은 아니 씨발 이거 다음 총선에 이러다가 나 진짜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꼭지까지 올라와 있는 애들한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만일에 거기에다가 따끔하게 한마디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저쪽 애들은 분당한다고 지랄할걸? 아니 차라리 해라, 지금 좀. 있는 나가라, 상황에서 쪼갠다고 지랄할 거예요. 그거
이낙연이 해가지고 이낙연이 한번 가지고 나갔잖아, 애들. 근데 뭐 얼마 못 들고 나갔지, 표를. 근데 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저는 또 나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중물의 농도를 낮추는 작업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그리고 돼요. 네. 이미 민주당 기득권 정당이에요. 당원 400만에 지금 뭐 당비만 하더라도 뭐 따로 국가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빵빵한 민주당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기가 60% 70%를 찍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갑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국진당으로 의원 배지 들고 나 옮겨야 되겠어. 그럴 놈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상평책을 쓰시는 겁니다. 황희정성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건 그냥 대통령의 역할이니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막말로 닦아놓고 우리가 홍위병은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이렇게 오더 받아가지고 움직이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자리 하나 받았다고 또는 누구로부터 돈 입금됐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때도 왕따야. 우리는 왕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당근에서 살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도대체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 정말 이게 더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과 시각은 일반 시민 그냥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싶은 일반 시민의 시각과 욕구에 맞아요. 기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사실은 가장 설득력 있고 진솔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뭘 콩고물이 떨어져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정부 광고가 하나 오기를 해요. 누구처럼 어디 사회이사예요 혹시? 어디 공기업의 사회이사로 낙하산을 꽂아주길 합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뉴스토마토 그거 그냥 내 능력으로 딴 거야. 나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나는 그것도 없어. 심지어 유튜브끼리 모여있는 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데 어떤 단체에서도 나를 안 부르고 있어요. 저도 그런 방송. 단체는 몰라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말을 조심해야죠. 이거 정권에 도움 됩니까? 그 욕한다고 해가지고 정권에 도움이 되나? 더 똥치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계는 발 안 들이겠다. 그쪽하고는 연 안 하겠다. 왜? 저는 욕을 했잖아요. 욕쟁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게요. 근데 저는 웃긴 민폐 게- 안 끼칠게요. 이재명 정부한테도 민폐 안 끼치고 민주당한테도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제 욕한 사람 잠깐 얘기하자면은 그 정부의 무슨 관리하는 그 단체 이런 사람들이 욕을 그 라이브에서 욕을 하면은 기사가 납니다, 원래. 근데 기사가 안 나요. 이상하죠. 왜? 유시민 작가를 욕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기사가 나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사를 안 내는 것 같아 나는. 결국은 하여튼 이상해. 2차전에 내가 보기에는 신호탄인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기분 나쁜 단어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하고 김어준을 엮어갖고 또 그걸 묶어서 한 그룹으로 놔두고 지네들은 쇠똥된 애들끼리 새똥대주길. 새똥대주길끼리 모여갖고 이걸 하면서 이제 당권을 놓고 이제 본격적인 이 비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최욱 씨도 무슨 땡크로 밀어야 된다 소리 했다 그랬다고 또 그거 가지고 사퇴를 해라 잘라라 또 방송 안 보기 탈퇴 운동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어차피 김어준 매불쇼 둘만 합쳐도 500만이야.
그 영향력을 나머지 있는 답동산이들이 다 끌어모아도 그 반에도 못 갈 뿐더러 이미 판정패를 당했잖아, 이번 총선에, 이번 왜 지선에서. 이렇게 아프게 때리세요? 아니, 근데, 근데 그래놓고, 중요한 건 아프게 때리는데 쟤들은 맞으면서도 맞는 줄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때리면서 지 주먹이 아프니까, 걔도 아플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프세요. 줄지도 않고, 구독자 줄지도 않고, 아니, 근데- 무슨 뭐, 시청률 떨어지지도 않아. 그 뉴똥파리들은 원래 유시민 이제 뭐 영향이 없다 이랬잖아. 근데 뭐 그거 말했다고 뭐 지선에서 졌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말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 유시민 작가 말 듣고 생각을 바꿉니까? 왜 아직도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보는지, 왜 뉴똥파리들은 왜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뭐 지도부가 잘못했네, 뭐 어쩌네, 뭐 핑계 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익 투표였어, 이익 투표. 결국 증권이 8천이라도, 그래서 내 계좌에 10억, 20억씩 돈이 있어도, 그래도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들이 표를 준 거예요. 딱 시장한테만. 그러니까 탐욕 덩어리들이. 이 탄핵 덩어리들이. 그랬는데, 지금 아무래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재선거 할까요? 이러면서, 나 시장 취임 안 할래요. 나 이런 식으로 시장 취임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